안녕 여러분, 생강입니다. 오늘은 뭘 할 거냐면요. 짠! 새로 산 책 언박싱을 같이 해볼 겁니다. 뒤에 보이시나요? 오늘도 이렇게 저의 사랑스러운 책장과 LP장 앞에서 이렇게 촬영을 합니다. 제가 총 5권을 구매했습니다. 한 권은 예스24에서 샀고요. 나머지 4권은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구매했습니다. 다른 지점에서 각각 2권씩 해서 총 4권? 그렇게 예스24에서 산 것까지 합하면 총 5권입니다. 하나씩 뜯어볼게요. 그러면 맨 위에 있는 것부터 한번 뜯어봅시다. 자, 오! 짜잔! 이렇게 2권을 샀습니다. 하나는 캐롤라인 랩의 드링킹, 한 권은 목정원의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입니다. 이렇게 2권을 샀어요. 이 드링킹은 제가 최근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캐롤라인 랩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캐롤라인의 책을 다 읽어보고 싶은 마음에 산 책이고, 사실 드링킹 빼고 웬만한 책은 다 읽는 것 같아요. 명랑한 눈자도 저의 인생책이고, 얼마 전에 개화나도 읽었고, 그래서 이번에는 욕구들, 그 책 읽기 전에 드링킹도 한번 읽어볼까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캐롤라인은 참 솔직해요. 전 그래서 정말 좋아하거든요. 여기서는 아마 알코올 중독 얘기를 할 것 같은데, 명랑한 운둔자를 읽다 보면 거식증이나 술에 대한 의존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드링킹에서는 알코올 중독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어떠한 일에 너무 매몰되어서 유혹당한 채로 내내 삶을 보내던 사람이 거기서 어떻게 빠져나왔는지, 그 뒤에 어떻게 사는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을까 하는 예상을 하고요. 일단 글을 너무 잘 쓰기 때문에 기대하고 있어요. 이것도 너무 재밌을 것 같고, 그 다음 책은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입니다. 이건 목정원 작가님의 산문이에요. 이 작가님도 처음 뵙고 이 책도 처음 알게 됐는데, 그거 아세요? 그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배송시킬 때 일정 금액 이상이면 배송비가 무료거든요. 꼭 중고서점이 아니더라도 인터넷 서점들은 다 그렇죠. 그래서 드링킹 하나만 사기엔 좀 아쉬워가지고 다른 것도 좀 샀다가 이 책을 선택했습니다. 모국어는 차라리 침묵. 사실 이 제목에 너무 끌려가지고 샀어요. 모국어라는 게 어떻게 침묵이 될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그냥 침묵을 하나의 대답으로 할 때가 있잖아요. 무언가를 말하기 꺼려지거나 말 못할 정도로 벅찬 감정이거나 아니면 말을 못할 정도로 화가 나거나, 가끔은 이 침묵도 하나의 대답이자 대화가 되는 날들이 있는데,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까 하는 궁금증에 한번 사봤습니다. 새로운 작가님을 알게 돼서 너무너무 반가운 마음이고, 중간에 이렇게 보니까 사진들이 있네요. 재밌겠다. 그리고 책이 생각보다 되게 얇아요. 그래서 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느낌상 글이 굉장히 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깊이 있는 글인데 짧은 분량이라 또 제 취향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것도 재밌겠다. 다음 책을 뜯어봅시다. 이건 예스24네요. 이거 그냥 뜯으면 되나? 저 이거 뭔지 알 것 같아요. 예스24에서는 딱 한 권 시켰거든요. 아이고 뜯기 힘들어라. 됐다. 엄청 두껍잖아. 상자를 다 차지할 만큼의 두께네요. 나 이렇게 두꺼운 줄 몰랐는데? 대박. 우와. 이야. 이 책은 클라우드 쿠크랜드입니다. 이 책 읽어보신 분들 계실까요? 이 책은 앤서니 도어의 장편 소설입니다. 엄청 두껍네요. 이거 몇 쪽까지 있는 거야? 감사의 말까지 합해서 823쪽이네요. 와, 이거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제일 두꺼우려나? 꽤 벽돌책에 속할 것 같은데요? 대박이다. 나중에 벽돌책 특집도 한번 기획을 해볼까요? 표지 보면 이렇게 금박이 되어 있어요. 우와, 진짜 예쁘다. 클라우드 쿠크랜드.
이 책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민음사 TV에 올해의 책을 꼽는다면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이제 조아람 부장님이 클라우드 쿠크랜드 하시는 걸 짧게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궁금해서 찾아봤는데 후기들이 꽤 괜찮은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해져가지고 구매를 했습니다. 제가 시나 에세이도 자주 읽는데 요즘은 엄청 재밌고 긴 소설들을 좀 읽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완전 딱이잖아 하고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두꺼울 줄 몰랐어요. 재밌겠다. 제가 어떤 요소에 또 끌렸냐면 이게 인물들이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인물들이 조금씩 연관되어 있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그렇게 전개되는 책을 좋아하는데 제가 아직 책을 읽기 전이라 그런 전개일지는 잘 모르겠으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거기서 또 다양한 인물들이 나오고 그런 걸 조금 추측해보자면 내 취향에 맞을 것 같은데 싶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뒷표지에 한 문장을 읽어드릴게요. 700년의 시간, 5명의 인물, 그리고 한 권의 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의 후기들을 막 봐서 너무 재밌겠는데 싶더라고요. 올해는 저도 이 벽돌책을 한번 완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근데 진짜 두껍다. 진짜 무겁고 진짜 두껍다. 이렇게 벽돌책으로 된 소설 하나 있으면 마음이 든든하죠? 그냥 집에 왜 우리 어릴 때 부모님 어디 가신다 그러면 국 잔뜩 끓여 놓으시고 카레 잔뜩 해 놓으시잖아요. 저한테는 벽돌책이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거나 외롭거나 심심할 때 읽을 두꺼운 책이 있다는 건 저한테 엄마가 끓여놓은 카레 같은 그런 느낌이네요. 이렇게 든든한 책 한 권을 또 샀고 마지막은 이것도 알라딘 중고서점에서 산 책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뽁뽁이 포장해 왔네요. 짜잔! 제가 마지막으로 산 책 2권을 소개해드립니다. 하나는 수치심 탐구생활, 그리고 하나는 사랑과 결함입니다. 이 사랑과 결함은 표지가 너무 예뻐가지고 한번 사서 읽어봐야지 하고 생각만 하고 있었거든요. 저도 좀 관심이 생겼었고 그런 와중에 중고서점에 있길래 단숨에 제가 낚아챘습니다. 근데 이거 그냥 새 책 같은데? 품질이 엄청 좋은 책이 왔고 다른 한 권은 수치심 탐구생활이라는 책입니다. 표지 진짜 특이하지 않아요? 뭐라고 해야 될까? 통통 튀는 느낌의 책입니다. 이 책은 왜 샀냐면 이 표지에 적힌 문구들 때문에 산 겁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나는 내가 다르고 부적절하고 부족하다고 느낀다. 초대받지 않은 파티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참석한 사람 같다. 다른 사람들은 삼삼오오 모여 편안하게 분위기를 즐기는 듯 보인다. 침묵이 찾아오는 틈을 노려 용기를 쥐어짜서 입을 떼본다. 하지만 이미 대화의 흐름은 바뀌어 있어 내 말은 뒷북이거나 자투리가 될 뿐이다. 겨우 말을 마친 나는 내 말이 적절하지 않았다는 생각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다. 이런 문장들이 적혀 있는데 저자는 4월 날씨입니다. 이분은 심리학자이자 에세이 작가라고 하시네요. 수치심에 대하여 열심히 탐구하고 연구하시고 그렇게 만들어주신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저는 이 표지에 적힌 글이 좀 저 같아가지고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수치심을 탐구해보자 라는 책은 이 책이 처음인 것 같아요, 저한테는. 그리고 내가 수치심을 느끼는 상황들에 대해서 더 깊이 오랫동안 들여다보지 않잖아요. 습관적으로 그걸 더 외면하려고 하고 안 보려고 하니까. 근데 어떤 일들은 직면할 때 비로소 해소되는 것 같아요. 저한테는 수치심도 그런 것 중에 하나라서 좀 궁금한 마음에 책을 구매했습니다. 이 책은 아직 읽지 않았지만 나만 그런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어줄 것 같아요. 그런 추측을 하면서 한번 재밌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랑과 결함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면 예소연 작가님의 소설이고 일단 표지가 엄청 예쁜 걸로 독자들 사이에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 책인 것 같은데 저는 한국 소설이 너무 좋아요. 한국 소설에 맛이 있거든요. 물론 작가님들마다 하는 얘기가 다르고 문체가 다르고 그래서 뿜어져 나오는 그 기운 자체가 다 다르긴 하지만 한국 문학이 지니고 있는 특유의 심지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또 이번에 사랑과 결함을 사면서 재밌는 한국 문학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뒷표지에 문장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몇 번이고 다시 서로에게 사랑을 다짐한다.
다짐하고 또 다짐하면 그것이 종국에는 사랑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처럼 어쩌자고 늘 함부로 마음을 주고야 마는 걸까? 사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애틋한 몸부림.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한국 문학들이 꽤 많은데 그걸 어떻게 다루는지는 작가님들에 따라서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예소연 작가님은 또 사랑이나 마음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석하고 있을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읽어보겠습니다. 짜잔! 이렇게 오늘 5권 책 언박싱을 한번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을까요? 책 후기가 아니라 이렇게 책을 언박싱하는 건 또 처음인 것 같은데 종종 이렇게 새로운 책들을 사게 되면 언박싱으로 한번 영상으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 책들을 언제 읽을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그래도 야금야금 또 읽어서 후기도 한번 들고 와 볼게요. 진짜 다양하게 샀다, 그쵸? 혹시 여러분은 요즘 최근에 산 책들 있으신가요? 혹시 있으시다면 저에게도 댓글로 아래에 적어서 알려주세요. 저는 또 다른 영상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재밌겠다. 이거 다 읽어야지.